그 여태까지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이제 것만 이제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할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를 생성을 하고 또는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문맥 교환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이제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떼놨는데, 이제 스케줄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선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운영 체제의 목적에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CPU 스케줄링은 이제 프로세서 관리의 일부분인데, 시스템 콜 호출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스레드가 생성이 되거나 또는 뭐 스레드가 웨이팅 상태로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수시로 스케줄링이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장치에 의해 가지고 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장치로부터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나 하면 필요에 의해서도 스케줄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줄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사적인 스케줄 잡는 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내일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순서로 뭐부터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CPU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이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죠. 물론 제일 간단하게는 뭐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무조건 먼저 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선순위는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돌아가면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스케줄링 하나가 이제 장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인데,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에 이제 읽기나 쓰기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즉시 이루어지질 않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CPU 속도보다 디스크 입출력 하는데 이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막 실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어느 한 프로세스가 디스크 입출력을 요청을 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 프로세스도 또 디스크 입출력을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디스크에 대해서 입력이나 출력을 처리하는 게 이게 쌓여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쌓여 있는 것조차도 그러면 순서대로 할 거냐, 이걸 좀 순서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이제 뭐 디스크 스케줄링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 스케줄링 얘기는 사실은 이제 또 나중에 그 파일 시스템 이후에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따로 할 텐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CPU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특성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끝나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입력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입력을 받으면 뭔가를 계산을 하고, 또 다음 또 그 계산 결과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출력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입력을 기다렸다가 뭔가 또 계산을 하고 또 뭐 출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레디 상태인데, 즉 CPU 버스트를 실행하고 있는 중에 되겠죠, 그죠? 그런 레디 상태인 것들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거냐, 즉 무엇이 먼저 실행이 되도록 할 거냐를 고르는 작업이 이제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링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CPU 스케줄링을 이제 초창기 운영 체제에서는 오로지 그 활용률만 관심이 있었어요. 즉, 그 당시에는 이제 CPU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뭐 고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에서도 하나 살까 말까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뭐 그냥 막연하게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채 값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뭐 사람 한 명 더 부족하는 것은 인건비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C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많이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프로세서들이 또는 이제 스케줄링 단위가 스레드라고 하면 스레드들이 여기서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나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멀티 스레드가 되는 거라고 하면 그냥 스레드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또 하나의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게 되면 레디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갔다가 러닝 상태로 갔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개의 그 프로세서 또 한 개의 스레드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러한 스레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이 스레드들이 이제 실행을 하고 있으면 이제 CPU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디 큐에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태가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CPU에 의해서 실행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레디 큐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레디 큐 또는 뭐 레디 리스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크나 이런 것처럼 그 특정 장치에 대한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큐가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대기하고 있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 큐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CPU 스케줄링이고요.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디바이스 스케줄링입니다. 그 디바이스 스케줄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이에요. 또는 이제 그 랜 카드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외부로 인터넷으로 뭔가 통신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작업 자체도 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또 어느 거를 먼저 보낼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스케줄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한 프로세서 또는 한 스레드에 대한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태 천이도를 봤고요. 그건 한 개의 프로세서가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본 것이 있고 이 그림은 이제는 프로세서들 또 스레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몰려다니냐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 내에 이제 뭔가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CPU라고 하는 장치, 그러니까 CPU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CPU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보면, 주어로 놓고 보면 CPU가 어떤 프로세서를 실행하는 것이고, 근데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프로세서들을 독립적인 거라고 보고 주체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프로세서가 CPU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이제 본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특정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CPU가 그 프로세서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체를 그 프로세서라고 놓고 보면 그 프로세서가 이 CPU라고 하는 장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그 주체를 이제 프로세서라고 놓고 보면 이제는 CPU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 프로세서들이 그 CPU라고 하는 장치를 서로 쓸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치들도 디스크 장치가 있으면 디스크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랜 카드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각각의 장치마다에 대해서 그 장치를 쓰려고 경쟁하는 프로세스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의미로는 이제 선입선출이죠. 먼저 줄을 쓴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먼저 줄을 쓴 사람이 먼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제 먼저 줄을 서서면 이제 먼저 서비스를 받는 게 이제 원래 일반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컴퓨터를 활용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굳이 선입선출이 아니라도 필요하면 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레디 큐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면 뭐 순서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스케줄링입니다. 디바이스 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큐라고 하는 것은 선입 선출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 프로세스들에 대한 목록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막 그 대기 큐에 들어가 있다가 그 CPU를 사용을 했다가 다시 어떤 디바이스 큐에 가 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들, 그 많은 프로세스들이 막 이렇게 막 이동해가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큐잉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컴퓨터 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다 이런 큐잉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줄을 서는 거 뭐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학교 내의 생활들을 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언제 얼마나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냐, 또 그다음에 보통 서비스를 받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대기 큐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큐잉 애널리시스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그냥 어딘가에 레디 큐에 있거나 디바이스 큐에 있거나 아니면은 CPU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장치를 쓰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들을 이제 주어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쨌든 프로세스들을 이제 중심에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코 커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레디 큐는 물론 이제 레디인 스레드들에 대한 목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고 그 장치들은 아까 이제 디스크 장치가 있으면 또는 디스크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디스크 장치마다에 대해서 이제 대기 큐가 따로 있는데 그 대기 큐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뮤텍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마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뮤텍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또 프로세스들 간의 동기화를 얘기할 때 다시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프로세서들을 이제 주어로 놓고 보면 특정 장치를 이제 쓰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대기 큐에 있다가. 그러면 어느 한 프로세서가 사용을 하고 빠져나가면 다음 프로세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 보면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이것을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데 하나가 그 장치를 쓰고 있는 도중에 다른 것을 같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들 간에 소위 말하는 동기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쓸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앞에 누가 쓰고 있으면 기다리게 되고 앞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점에 내가 그걸 확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컨셉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 뮤텍스입니다. 원래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 뮤추얼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익스클루전은 상호 배제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뮤텍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장치별로 따로 이제 이렇게 대기 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장치마다 뮤텍스를 하나씩 갖다 붙이면 됩니다. 뮤텍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스템 콜에 의해서 하나씩 생성할 수가 있어요. 뮤텍스는 생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락킹을 하고 언락킹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 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치마다에 대한 그 디바이스 큐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특정 장치마다 뮤텍스를 하나씩 생성해서 거기다가 연결시킨다 이거죠. 연결시킨다는 얘기는 A라고 하는 장치를 쓸 때는 뭐 1번 뮤텍스를 쓰도록 하자. B라고 하는 장치는 2번 뮤텍스 쓰도록 하자. 이렇게 그냥 서로 정해놓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뮤텍스가 있게 되겠고 뮤텍스들에 대해서 이제 대기 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뮤텍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스레드가 락킹을 해서 그러니까 뮤텍스를 쓰는 데서는 락킹을 해서 성공을 하면 사용을 하고 다 쓰고 나면 언락킹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현재 뮤텍스를 락킹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스레드들은 역시 락킹을 하려고 하면 이미 쓰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뮤텍스 큐에 등록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피코 커널 자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또 역시 그 피코 커널 소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비슷한 컨셉으로 세마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대해서는 락킹에 해당하는 것이 세마포 웨이터, 그 다음에
언락킹에 해당하는 것이 세마포 시그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처음 생성이 되면 생성이 된 스레드는 즉 스레드 크리에이트에 의해 가지고 생성이 되면 생성이 된 것은 일단 레디 큐에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에서 선택이 되면 그러면 CPU를 쓰는 거죠. CPU가 주어라고 하면 CPU가 그 스레드를 실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체를 스레드라고 이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선택이 된 스케줄링에서 선택이 된 그 스레드가 CPU를 쓰는 겁니다. 쓰다가 실행 그 중에 이제 스레드 엑시트를 호출하게 되면 스스로 종료됐다라고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없어지면 스케줄링에서 또 다음 게 하나 선택이 돼서 이걸 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행을 하다가 뮤텍스 락을 호출을 했어. 락을 호출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뮤텍스에 아무도 쓰고 있는 게 없으면 바로 즉 아무도 쓰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는 곧 이 큐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고 아무도 쓰고 있는 게 없다면 바로 락킹에 성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테고 만약에 누군가가 쓰고 있다면 뮤텍스 큐에 등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뮤텍스를 락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언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레디 큐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는 이렇게 레디 큐에 있거나 특정 뮤텍스 큐에 있거나 특정 세마포 큐에 있거나 아니면 CPU를 쓰고 있거나 특정 뮤텍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세마포를 사용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상태 천이도 하고 이 큐행 다이어그램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태 천이도는 특정 스레드 한 개에 대해서 특정 프로세서 한 개에 대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렇게 막 바뀌어가냐를 상태에 대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건 이제 많은 개수의 스레드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이동해 가는지를 예를 들면 어떤 뮤텍스 큐에는 뭐 잔뜩 쌓이기도 하고 뭐 비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뀔 거다 이거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CPU 스케줄링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디 큐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는 작업인데 그 고르는 작업을 하는 주체가 이제 스케줄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OS들이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별도의 또 뭐 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현재 OS들은 그냥 스케줄링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호출하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OS 내에 있죠. 그래서 스케줄링이 필요한 시점에 그 함수를 호출하면 스케줄링이 일어나고 하나가 선택이 되고 필요하면 문맥 교환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독자적인 뭔가가 있는 것 듯한 용어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그 어떤 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CPU 스케줄링이 되겠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기 스케줄러, 장기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건 또 요 다음에 다시 다른 이제 그 가상 메모리에서 다시 나올 얘기인데 이제 중기 스케줄러는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세서들이 또는 스레드들이 메모리에 이제 다 이렇게 적재가 돼야지만 그것이 실행될 수가 있는데 메모리 용량이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압 디바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일단 메모리에 적재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 내용을 디스크의 특정 파티션에다가 보통 말하는 스왑 파티션에다가 일단 그것을 대피를 시켜 놓는 거죠.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리고 만약에 대피를 시켜 놓은 그 프로세서가 실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걸 다시 메모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메모리를 가져오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신에 다른 프로세서를 스왑 파티션에 내보내고 읽어 들어오는 거죠. 그 자리에다가. 요렇게 이제 그 스왑 파티션으로 내보낼까 말까를 판단하는 데 가지고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가져올까 이거 선택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스케줄러인 거죠. 그게 이제 중기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의 그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프로세서를 이제 스왑 디바이스에다가 내보낼 때 그러니까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또 골라서 내보낼까?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
아마도 이게 수압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내보내고 놨는데 스케줄링에 의해서 그놈이 딱 바로 선택이 되면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최악의 경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당분간 이게 실행이 안 될 것 같은 놈을 골라서 수압 디바이스에 내보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어떻게 이제 선택할 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가상 메모리, 수압 디바이스, 수압 파티션에다가 내보낼 것을 누구를 선택을 하고, 누구는 메모리에 적재를 할 것이고, 요거 선택하는 문제. 그것도 전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은 이제 디스크에다가 기록을 하고 다시 읽고 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단위가. 그래서 요 중기 스케줄러는 이제 작동하는 단위가 보통 보면 뭐 꽤 긴 시간 단위로, 수초 단위로 이렇게 좀 그 긴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기 스케줄러, 롱텀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OS에서는 사실은 안 씁니다. 옛날 OS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제 작업 명령을 내렸어요. 뭐 어쨌든 그 우리 작업창에서 이렇게 뭐 실행하는 파일 이름을 주고 엔터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더블 클릭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시 프로세서로 생성이 되지 않고 일단 앞으로 뭘 할 거다, 뭐가 요청이 왔다 하는 사실만 따로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OS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요청이 들어온 작업들이 쪼로록 밀려 있어.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세스로 생성이 되고 실행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요청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실제 프로세스로 생성을 하고 실행하도록 진행을 하는 그 작업. 요청이 들어온 것들이 바로 프로세스로 생성이 되지 않고 일단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쭉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뭘 먼저 고를까? 이게 장기 스케줄러입니다. 근데 지금 OS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 커맨드 이름 주고 엔터 치면 즉시 실행이 되죠. 지금은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이 챕터에서는 단기 스케줄러만 관심이 있고 중기 스케줄러는 이제 가상 메모리 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단기 스케줄러, CPU 스케줄러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언제 이게 이제 실행이 되냐. 아까 이제 스케줄링이 필요한 시점에 호출되는 함수 형태다라고 했는데 언제가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냐. 결국은 현재 실행 중에 있던 상태의 프로세스가 상태가 바뀌면, 즉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으면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다음 거 어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지. 현재 실행 중인 것이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어. 뭐 종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 리드를 요청해가지고 웨이팅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뭐 뮤텍스처럼 하여튼 뮤텍스 락킹을 하는데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이거나 또는 현재 러닝 상태로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디 큐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 예를 들면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을 요청을 했어요. 차일드 프로세스를. 그럼 현재 패런트 프로세스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고 차일드가 새로 하나 생성이 돼서 레디큐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현재 패런트가 계속 실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차일드 프로세스가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게 부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차일드가 먼저 실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일드가 생성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팅하고 있던 놈이 이렇게 레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디 큐에 새로운 프로세스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현재 실행하던 프로세스하고 놓고 봤을 때 누굴 먼저 할 거냐. 그래서 현재 실행 중에 있던 것보다도 레디 큐에 새로 들어온 것이 먼저 실행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스케줄링 정책에서. 그렇다고 하면 스케줄링을 실행을 해서 문맥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OS 내에서 이러한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스케줄러를 호출하는, 스케줄러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디스패치라고 하는 용어는 뭐 지금은 사실은 이거 요즘 현대 OS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시점에 스케줄링을 하면 되겠는데
그걸 다시 또 좀 더 세분화를 해서 봤더니 대략 뭐 이렇게 좀 뭐 이게 물론 이제 나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봤더니 예를 들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종료를 해. 그럼 당연히 다른 걸 하나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웨이팅 상태로 바뀔 때 이게 디스크 리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디스크 읽기가 끝날 때까지는 웨이팅이다가 읽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레디가 되겠죠, 그죠? 그 기간 동안은 실행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을 또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양보할 때 그러면 양보를 했으니까 또 다음 걸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시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이제는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 이렇게 그 스케줄링을 다시 실행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웨이팅 상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것이 외부 장치의 인터럽트에 의해 가지고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디스크에다가 파일 읽기를 요청했는데 읽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웨이팅이 있었는데 디스크 컨트롤러로부터 이제 읽기 작업이 끝나면 CPU 쪽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운영체제 커널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읽기가 완료된 그 작업을 요청한 프로세서를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로 바꾸는 거죠.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웨이팅 상태인 프로세서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에 의해서 레디로 될 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뮤텍스 락킹을 하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그 뮤텍스에서 언락을 했어. 그러면 다른 락킹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서가 이제는 그 락킹에 성공을 하게 되겠고 레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또는 뭐 차일드 프로세서가 생성돼가지고 레디 큐에 등록될 때 이런 식 것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 잘 보면 일부는 이제 자발적으로 양보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이 만료가 돼서는 난 실행할 수 있는데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마찬가지 웨이팅 상태에 있는 다른 것이 레디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실행하고 있던 것이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바뀌는 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실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강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강제라고 했는데 그럼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을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은 무조건 먼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실행한다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재 러닝 상태인 프로세서의 우선순위하고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서의 우선순위하고 비교를 해서 적어도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레디 큐보다는 낮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레디 큐에 좀 더 높은 프로세서가 등록이 되는 순간 바꾸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선순위 높은 놈이 먼저 실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쨌든 현재 실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레디 큐에 들어오는 순간 바꾸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대로 해당하는 시점에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비선점형은 일단 내가 실행을 시작했으면 내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실행할 수 있다. 설사 중간에 레디 큐에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확보했으니까 내 스스로 이제 물러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굳이 이걸 두 개를 왜 구별을 했냐 하면 운영체제를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선점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당 시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잘 실행하고 있는데 타임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강제로 제끼고 다른 걸 실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저장해야 될 정보라든지
뭐 이렇게 것들이 이렇게 서로 잘 맞아 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비선점형으로 하면 이렇게 강제로 되는 경우 빼고 스스로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양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비선점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OS들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OS들은 대부분 선점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 커널은 선점형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 함수를 호출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인터럽트에 이루어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할당 시간이 만료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스크와 같은 이런 외부 장치의 인터럽트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레디가 된다든지, 요거 빼고는 다 현재 실행하던 프로세스가 뭔가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고, 그래서 OS 내에서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재 실행하던 것이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해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터럽트에 의한 것은 현재 실행한 프로세서가 갑자기 인터럽트에 의해서 커널 모드로 쭉 바뀌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정보도 저장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 타이밍,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스템 콜 함수 호출은 현재 실행하던 것이 내가 스스로 호출한 것이니까 그 정확한 시점이 있는데,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스와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잘 따져줘야 된다. 그 조금만 잘못하면 가끔씩 OS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인터럽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까다롭고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피코 커널은 어차피 인터럽트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C급인이나 리눅스에 실행하는 데서는 어차피 이 인터럽트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필요할 때 스케줄링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커널, 요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P1보다 P2가 높고 P3가 더 높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선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시점에는 프로세서가 P1밖에 없었다. 그러면 P1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P1이 실행하는 거지요. 이 시점에 P3가 딱 레디가 됐어요. 그러면 P3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P3로 바뀌어서 이 시점에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죠. 스케줄링에 의해서 P3가 선택이 되고 문맥 교환에 의해서 이제 P3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P3가 끝나면 다시 이제 요 중간에 지금 이제 레디 시점이 오게 되면 P1이 먼저 하나 있었고 중간에 P3가 오고 그 다음에 P2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P3가 실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P2가 레디가 된다고 하더라도 P2는 P3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P3는 계속 실행을 하고, P3가 끝난 시점에 이제는 P2, P1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서는 P2가 선택이 되고, P2가 끝나면 P1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비선점형은 P1을 실행하는 도중에 이 시점쯤 해가지고 P3가 레디가 됐지만 일단은 P1을 계속하고 P1이 끝나면 그러면 P3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끝난다는 얘기는 프로세서가 종료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그 실행을 계속할 수가 없고 뭐 웨이팅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점형 커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이제 CPU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필이면 운영체제 부분을 실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는 운영체제 얘기는 쏙 빼고 프로세스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프로세서가 시스템 콜 호출을 해서 뭐 OS 내에서 뭔가 커널 내부를 뭔가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것이 레디가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커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면 이제 P1을 실행하다가 이제는 시스템 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커널 부분을 실행하고 있었겠죠. 실행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 이제 커널 부분을 실행하다 보니까 P2가 레디가 됐어. 즉 레디 퀴즈 P2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P2는 P1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당연히 P2로 넘어와서 이제 P2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 P2가 끝나면 끝났다고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콜에 의해서 커널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다시 이제 P1으로 돌아와서 P1을 다시 재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행하다가 다시 이제 또 시스템 콜에 의해 가지고 P1이 의해서 또 커널 부분을 실행하다가, 이번에는 이 작업이 좀 길다고 보는 겁니다. 운영체제 내에서 처리하는 작업이 어떤 시스템 콜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또 작업 처리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데, 이 시점에 어쨌든 그 P3가 이제 레디가 되게 되면 일단 P3를 먼저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나머지를 하고 돌아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비선점형은 일단 커널 부분을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강제로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P2,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일단은 처리가 끝나고 이제 P2로 넘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P1에서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 시점에 P3가 레디가 됐지만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있어, 커널 내부에. 그러면 이 시점에 바로 P3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은 커널은 마저 작업을 끝내고 P3로 넘어가자. 이 작업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커널 내에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커널 자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관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레드리스트일 수도 있고, 뭐 프리 메모리가 뭐 어떤 게 있는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막 P3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3로 넘어왔는데 이러면 다시 또 시스템 콜을 또 중간에 호출할 수도 있거든요. 하면 기존의 막 자료 구조를 변경하는 도중에 막 이렇게 막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니 일단 커널 부분은 작업을 무조건 끝내고 본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P3로 넘어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커널을 만들기가 좀 쉬워집니다. 커널 자체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만든 프로그램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OS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시로 이것저것이 막 호출이 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일부가 실행되기도 하고, 뭐 언제 어느 시점에 뭐가 실행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자료를 제대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커널이 적어도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일단은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이제 P3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은 이제 그 생각이 좀 단순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점형 스케줄링을 하긴 하는데 초창기 OS들은 커널만큼은 비선점형으로 만들었었어요. 커널만큼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요 시간만큼도 이제 P3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급한 건데, 굉장히 긴급해서 요 시간 동안 지연이 생기게 되면 P3가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 전화를 하는데 그 내가 어떤 뭔가 뭐
스마트폰 자체에서 뭔가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전화를 받지, 그죠? 그러면 전화해서 이렇게 그 내가 말하는 음성을 보내고 가져온 데이터를 나한테 이제 스피커에 출력해주는 이 작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지연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음질이 형편없어지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뭔가 반응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그 이런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요거조차도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비선점형 커널 갖고는 우리 목적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식으로든 선점형 커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나 이런 OS들이 이제 초창기 버전은 다 비선점형 커널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쓰고 있듯이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실시간 특성이 필요해졌어요. 리얼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리얼타임. 실시간 특성들이 이제 이런 시간적인 이런 제약 조건들이 어떤 시점부터 얼마 이내에 즉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처리해 주려고 하니까 선점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보면 이 선점형 커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딜레이를 얼마나 줄 거냐, 얼마까지 허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갖고 이게 뭐 OS마다 특성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선점형 커널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덜 이제 강제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음질이 조금 나빠져도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렇게 그 앞에 물체를 인식을 하고 뭐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장치가 예를 들어 있다 하면 앞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점으로부터 즉시 그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조금 늦어지면 그냥 조금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드 리얼 타임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눅스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거기에 전문화된 그 타임이 굉장히 민감한 대신에 기능은 단순한 그런 OS를 씁니다. 그런 OS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VXWork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 쓰는 거.